KF-21 독일 언론 난리나 특보 화제. 미국, 한국 공군 발전에 충격 못 믿어. 우크라 전쟁 종전 임박 트럼프 압박. KF-21 전투기는 단순한 무기체계를 넘어 대한민국 자주 국방과 기술 자립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광선 전 방위사업청 사업단장은 KF-21 개발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며 얻은 성과를 눈물과 기적의 결실이라고 표현하며 이 전투기가 한국 항공우주 기술의 발전과 자위 능력 강화를 위한 핵심적인 존재임을 강조했다. KF-21은 높은 국산화율을 자랑하며 다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투기로 대한민국 항공우주 산업의 미래를 선도할 중요한 기틀이 되고 있다. 특히 국산 엔진 개발과 국제 협력을 바탕으로 주변국의 군사력에 대응하는 전력 균형 유지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며 한국이 독자적인 방위력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최신 전투기 KF-21은 뛰어난 비행 편의성과 첨단 기술로 조종사들이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비행 착각을 예방하는 기술이 탑재되어 비행의 안정성을 높였으며 복잡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조작 체계는 조종사들이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대형 화면과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가 도입되어 조종사들이 두꺼운 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도 정확한 조작이 가능하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조종사들의 피로도를 줄이고 전투 상황에서의 빠른 판단과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KF-21은 2022년 2월 시험 비행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1000회의 무사고 비행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현재 전체 목표의 약 50%에 해당하는 테스트 비행을 완료했으며 하루 평균 8대에서 10대의 시험 비행기가 운영되고 있다. 사천 비행장과 서산 비행장에서 이루어지는 시험 비행은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진 환경에서 진행되며 다양한 고도와 조건에서의 비행 테스트를 통해 항공기의 최종 성능을 점검하고 있다. 앞으로도 항공 전자장비의 성능 점검과 다양한 고도에서의 테스트를 통해 실전에서의 완벽한 작전 수행 능력을 보장할 예정이다. KF-21은 작전적 요구사항에 따라 공대공 및 공대지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로 설계되었으며 F5와 F4 전투기를 대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2025년까지의 최종 테스트를 거쳐 2026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항공기의 항속거리는 2,900km에 달하며 공대공 미사일 AIM-2000과 미티어 미사일을 장착해 단거리 및 장거리 대응력을 갖췄다. 또한 GPS 및 레이저 유도 폭탄과 같은 정밀 무장을 운용하며 다양한 작전 상황에서도 높은 정확도로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KF-21은 주변국들의 군사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다. 노후화된 항공기를 대체하며 자주 국방을 강화하고 외국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성능 개량과 같은 기술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한국은 항공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전문 인력과 기술 노하우를 유지하며 국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KF-21 개발 과정은 수출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었으며 TO10 개발 당시의 전략을 계승해 기술 이전, 투자 유치, 국제 공동 개발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통해 KF-21은 한국의 방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 방산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KF-21의 스텔스 능력은 현재 완벽하지 않지만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스텔스 도료와 구조적 특성을 적용해 레이더 탐지율을 줄이는 기술이 개발 중이며 내부 무장 공간은 향후 개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 이러한 스텔스 기술은 비행기의 무게를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레이더 반사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KF-21은 다양한 무기 체계와의 통합 운용을 통해 공대공 및 공대지 작전에서 높은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으며
한국 방위력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은 또 다른 도전 과제였다.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비의 약 20%를 부담하기로 했으나 실제 지불한 금액은 이보다 훨씬 적었다. 협력 과정에서 기술 유출 시도와 관련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으나 한국은 계약상 엄격한 기술 보호 조치를 통해 이를 관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KF-21을 포함한 한국산 전투기의 잠재 고객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기술 이전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KF-21 프로젝트는 한국 방위산업의 기술적 도약을 상징하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독립적인 군사력과 첨단 기술을 결합한 자주국방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KF-21은 국제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전투기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으며 국민적인 응원과 지속적인 기술 개발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앞으로 KF-21이 한국 방위력 강화와 항공우주 산업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2. 한국 국방비. 어디에 쓰이나? 예산 사용처. 세부 내역. 한국의 국방비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세계에서도 상위권에 속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예산이 실제 어디에 쓰이는지, 어떤 분야에 집중되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국방비의 주요 사용처와 세부 내역을 알아보면 국가 안보와 경제적 영향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 국방비 예산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각 항목의 비중,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해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국 국방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인건비와 복지 예산입니다. 군 장병의 급여, 복지 혜택, 연금 등 인력 유지와 관련된 비용이 상당한데 이는 전체 국방비의 약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특히 최근 병사 월급 인상 정책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부터 병사 월급이 대폭 인상되며 이에 따른 추가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청년층 복지 강화와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예산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외에도 복지 예산에는 장병 복지시설 개선, 의료 혜택 확대, 가족 지원 프로그램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복지 강화는 장병의 사기 진작과 군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지만 그만큼 예산 비중이 커지며 다른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산 편성 시 인건비와 복지 예산의 비중이 계속 증가하면 방위력 개선이나 장비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재정이 한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인 균형이 필요합니다. 방위력 개선비는 첨단 무기 도입, 군사 장비 업그레이드, 연구 개발 등에 쓰이는 예산입니다. 이는 국가 방위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부분으로 전체 국방비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특히 한국은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최신 무기 체계 도입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 KF-21,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도입 등 대규모 방위력 강화 프로젝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자주국방을 목표로 첨단 기술 개발과 국산 무기 체계 강화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에드와 방산 기업들이 협력해 미사일 방어 시스템, 인공지능, AI 기반 무기 체계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방위력 개선비의 상당 부분이 연구개발, R&D에 할당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위력 개선비는 장기적인 국가 안보 전략과 직결되며 국방산업의 성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운영 및 유지비는 군사작전, 훈련, 장비 유지, 군사기지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는 전체 국방비의 약 20%를 차지하며 실질적인 군사력 유지에 필수적인 비용입니다. 특히 한국은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 상황과 연중 계속되는 대규모 훈련으로 인해 운영비 부담이 큰 편입니다.
예를 들어 한미연합훈련, 독자적인 대규모 군사훈련 등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또한 군사 장비의 유지 보수 비용도 상당합니다. 첨단 무기 체계의 도입이 늘어남에 따라 유지비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노후화된 장비의 교체 비용도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특히 해군과 공군의 고가 장비는 유지 비용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산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군사기지의 시설 유지 및 보수, 전력 공급, 물류 지원 등도 운영비에 포함되며 이러한 운영 및 유지비는 국가 안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국의 국방비 예산은 크게 인건비와 복지 예산, 방위력 개선비, 운영 및 유지비로 나뉘며 각 항목은 명확한 사용처와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복지 예산은 군 인력의 복지 향상과 인력 유지를 위한 부분으로 장병들의 급여, 주거 지원, 복지시설 운영 등에 사용됩니다. 이는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고 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방위력 개선비는 첨단 무기 도입과 기술 개발에 집중됩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최신 전투기, 미사일 방어 체계, 해양 전력 강화 등 첨단 무기와 기술 확보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방 예산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항목 중 하나로 자주 국방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운영 및 유지비는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과 장비의 유지보수에 사용됩니다. 여기에는 군대의 일상적인 훈련, 장비의 유지관리, 기지 운영 등이 포함됩니다. 효율적인 운영비 사용은 군의 전반적인 전투력을 유지하고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국방비 예산의 지속적인 증가는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경제적 부담과 다른 사회적 예산과의 균형 문제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복지, 교육, 환경 등 사회적 분야에 대한 예산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방비 증가가 가져오는 기회비용에 대한 비판도 존재합니다. 결국 국방비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전략적 배분은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의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명한 국방비 운용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